네,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민선 7기 후반기 이상천 제천시장님의 앞으로 그 시민을 위한 시정 방향, 그리고 가장 많은 그 열정으로 남다른 또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에게 대한 또 당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제 2년 넘으셨는데, 하여튼 뭐, 그동안 참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시민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또 일도 많이 하심으로 인해서, 한편으로 이제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시민들이 많아요. 이제, 관광 활성화라든가, 또 요새 투자 유치도 좀 많이 하셨고, 또 일도 많이 하시면서 또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사의 말씀과 또 서운했던 부분, 뭐 아니면 이렇게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좀 시작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제가 2년 동안 나름대로 제천시 우리 1200여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할 때 과연 뭐 그렇게 쭉 이렇게 내실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100%의 만족을 지향하지만 100%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좀 더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SNS 소통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명해 주시고. 예. 그 이제 후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시정 방향이 추진하시고. 제가 시장 되면서 주장했던 원도심 활성화, 또 체류형 제천 관광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어떻게 강소 제천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주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전년도에 우리 문화관광부 공식 집계에 의하면 충청북도에 관광객이 3,100만 명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최고 많이 들어온 것이 단양군이 한 1,040만 명, 거의 두 번째가 이제 제천인데 바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988만 명이 제천을 들어왔습니다. 2017년 대비 2017년도에 한 480만 명이 제천시에 들어왔으니까요. 재작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그런 관광객이 들어왔다는 것은 제천이 관광 도시로의 제천의 가능성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체류형 관광으로 몰고 가느냐, 이 관광객들이 제천 시내로 들어와서 소비도 하고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후반기 제천시의 가장 핵심적인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제3산단이 이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총 6,64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는데, 이것이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3산단이 완공되는 내년 12월까지 최대 3산단의 기업 유치를 완공시켜야 된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업체 유치에도 더욱더 열심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작년도 4월에 제천 앞에 모아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냐, 이런 어떤 비관적 여론이 기등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 지역화폐 모아가 1,050억 원을 발매했습니다. 인구 단위, 인구별
지역 카페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비율을 가지고 지역 카페가 성공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 카페가 성공을 보인다라는 것은 지역의 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음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또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한 효과를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매년 한 1,000억 원 이상의 지역 카페를 발매함으로써 지역 카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제천은 알다시피 공장이 많지 않고 월급 받는 사람도 많지 않고 다 소상공인 또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모든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모든 것들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과다 공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구가, 제천시 인구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면 그런 관광객을 통해서 전국대회 스포츠 같은 걸 통해서라도 어떤 수요를 계속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장사도 잘 되고 제천시 민의 소득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까 얘기했던 988만 명의 관광객이 제천에 와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게끔 하느냐가 후반기 행정에도 좀 핵심을 둬서 치중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님 그 행정가 또 출신이다 보니까 취임하고 나서 발빠른 그 로드맵을 또 이렇게 해서 빠른 그 시정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코로나라는 이제 복병을 만나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은 좀 많이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제천은 그래도 어떻게 도움이 컸는지 확진자도 하나도 없고 그 타 지역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여파는 좀 많이 그 방파제 역할이 좀 됐는지. 만약에 제천에 코로나 확진자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지역 경제에 상당한 직격탄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 참 코로나 방지를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저는 90% 이상의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각종 기관단체,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초기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고, 또 제천시에서도 보건소를 출범 해서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뭐 이런 치료 채취하고 이런 것들도 정부 지침 받기 전에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코로나 의증 환자에 대해서는 선제로 대응을 해서 코로나 청정도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천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소상공인이 많고 제3차 산업 종사도 많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상경기가 위축된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코로나가 안 생김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피해는 적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강원도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기초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준 지자체는 41개라고 해요. 17%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 지자체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특히 영월에서 줌으로써 제천에 코로나 지원금 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저희가 9월 달에 3차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한 140억 원 예산이 수행되는데 주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9월 달에. 그리고 시장님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기자로서 또 일부 이렇게 우리 또 시장님 비판 기사 뭐 쓰고 이랬는데 사실 뭐 이제 시민들도 보는 이제 뭐 이견도 있긴 한데 행정에 대해서도 그 뭐 도심 이제 그 이미지가 좋아졌다 이런 시민들도 꽤 많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뭐 돈을 저렇게 많이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름 같은 경우도 꽃들이 계속 그 뜨거운데도 안 죽고 지금 많이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게 예산 부분에서 이제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데 허심탄회하게 우리 시장님 이렇게 이제 그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 이제 주민복지에 쓰지 왜 그런 데 쓰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한 말씀.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솔밭수로를 만들 때도 시민 비난 여론이 아주 비등했습니다. 그때도 좀 있었어요? 한다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잘 시민들이 또 바깥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녹색 꽃 예산은 올해 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 도시 녹화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원래 예산이 있었어요? 네. 전년도에 13억 6천만 원이었고 올해는 14억 6천만 원, 딱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예산은 전년 대비 9%가 늘어나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억 3,600에 13억 6천만 원이니까 10%만 늘어나도 1억 3천만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증가 대비 재작년 대비 도시녹화 예산은 그만큼 더 안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다만 기존의 어떤 새마을 통에 있는 통해라든지 다리에 이렇게 화분 얹어서 하는 그런 녹화 예산을 없애고 새로운 형태의 녹화 예산, 좀 더 포인트를 주는 그런 꽃 조경을 하니까 이제 예산을 걷다 투자한다 이런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최 기자님도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시정을 하다 보면 비판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비판을 받아서 수용해서 또 개선하고 이러면서 시정이 발전하는 건데 합리적 비판이 아닌 그냥 전혀 논리가 되지 않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흔들릴 생각은 없습니다. 또 지금 어떤 차오등거리에 계곡을 갖다 놓으면서 또 지금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천시 내에 관광객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전혀 특색이 없는 도심을 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을 들어오고 있고 합니까? 관광객이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도심에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고 타 지자체, 타 도시인가는 차별화된 도심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가 도심으로 외지 관광객을 들어오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내세 지금 치고 나가는 것이 미식도시 제천입니다. 제천이 타 도시보다 굉장히 도 경계 지역이 있다 보니까 맛이 믹스되면서 맛있는 음식이 많은 도시라서 좀 제천 도심으로 맛있는 식당을 홍보해서 도심으로 사람을 끌어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심에 좀 더 깔끔하고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어줘야지 외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만들어놨을 때 어떻게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제천시 예산이 올해 이해추경 이번 주에 통과가 되면 9,777억 원입니다. 그 중에 녹화예산 14억 6천만 원입니다. 0.016포인트예요. 그 예산 가지고 마치 제천시가 전체가 잘못된 거 마냥 예산 투자를 잘못하는 거 마냥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아주 진짜 까톡을이라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태고요. 제천시 녹지예산, 복지예산은 지금 2,800원을 넘습니다, 이번에. 전체 예산의 거의 30%가 복지예산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제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복지에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전혀 믿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도심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외지 관광객도 들어오고 제천 시민들도 제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것은 제천시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생각을 하고 도시 녹화는 좀 더 공격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역사랑의 또 이런 어떤 그 공익적 마인드가 좀 엿보이는데, 그 후반기 그럼 핵심 저 가지고 계신 내면의 그 철학이 어떤, 예,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원도심 활성화, 또 도심 활성,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외지 유익, 외지 그 외지 관광, 관광. 체류형 관광으로 자리를 잡는 거. 근데 우리 제천이 또 안타깝게도 대구의 리선 프레스트, 청풍 리조트, ESG 거리가 가 멀어서. 있지만 도심이랑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 도심이랑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류형 관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임시방편적으로 제천형 호텔을 지금 게스트하우스라는 명목으로 4개를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저기 기조도서관 맞은편, 또 연서대주차, 또 저희 목화장역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대학생들, 예낭족들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해서 도심에 숙박시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도심에서 관광객이 주무시고 또 지역도 돌아보고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게끔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명초등학교의 문화예술의 전당과 세명대 상생 캠퍼스는 올해 10월에 착공을 해서 어떤 그것이 또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어제 MOU를 맺었지만 신백동의 공무원 자치원소원이 제 임기 중에 어떻게든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으로써 제천이 작지만 강한 도시, 강소도시 제천을 만드는 거. 그 강소도시 제천을 만드는데 밑거름만이라도 제가 칠 수 있다면 시스템 구축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게스트하우스는 참 이렇게 투숙객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투숙객이 100명 다 합쳐도 그건 어떻게 아니 일단은 그렇게 기반 시작하시는 차원이 내년도에도 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천강이 지금 어떤 그 중부 내륙 진짜 관광 허브 도시로 좀 반짝 뜨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림제 리조트 만드는 건도 사실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니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민간 투자가 메리트를 못 느끼고 아직까지 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수년 안에 이건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도심권의 체류형 관광 숙박시를 만드는 부분, 또 도심을 어떤 그 특색 있는 제천만의 어떤 관광도시로 만드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도심에 사람이 몰리고 제천의 수요가 발생하고 그 수요가 발생됨으로써 제천의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강소도시 제천을 만드는 게 꿈이고, 이걸 위해서는 시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선임매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천 시민 모두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가 돼서 좀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요번에 대학교가 이제 교육부 충청북도 지원 사업이 선정되고 대학생 애들 요번에 또 일자리 창출 단기적인 거지만,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청년들이 제천을 좀 떠나지 않고 이렇게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삼산단 같은 경우도 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있지만, 준비되면 시장님 또 개인적인 어떤 정책에서 좀 생각해 놓은 게 있다면 어떠세요? 청년 정책. 예,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청년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청년들이 내가 인생을 걸고 여기 제천에서 눌러앉아 살 수 있느냐, 그러려면 우선 직업이 보장이 돼야 되고, 이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천 같은 중소도시에 다 공통적인 현상인데, 다행히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제천에 좋은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쪽이랑 연결해서 지금 저번 주에도 휴메딕스라는 화장품 원료회사인데, 이쪽이랑 세명대학교랑 MOU를 해서 세명대 안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휴메딕스는 그걸 활용하고, 세명대학교는 세명대 졸업생들을 휴메딕스에서 흡수하는 그러한 MOU를 체결한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세명대 졸업생들, 대원대 졸업생들을 어떻게 좀 연결해서 취업을 시키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제천을 향후 이끌어가고 만드냐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큰 제천 기업들과 연계해서 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또 뭐 이런 관내에 좋은 기업이 있으면 세면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그곳에 가서 실습을 하면 저 시에서 현장 실습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지 안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의 젊은이들이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이쪽으로 소홀하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저 개인적인 또 건의사항 좀 하나 지역을 위해서 하나 드리고 이제 뭐 마치는 걸로 하고. 워낙에 이제 일을 또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참 그래도 변화에 적응하는 시민도 있고 또 이렇게 빠른 변화가 또 싫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전에 이제 청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국제음악영화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한방 박람회라든가 엑스포 이런 것도 하면서 제가 예전에 뭐 기사도 썼지만 청년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인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관광 자원화도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좀 이렇게 봐서, 시장님이 또 이 마인드 자체가 또 폭넓으시니까 사람 인재를 키워가지고 관광 자원화하고 뭐 영화 예를 들어서 영화제다 그러면 영화 배우, 오늘 좀 유명한 영화 배우라도 좀 하나 만들고, 한방 우리가 엑스포다 이러면 지역 출신의 유명한 한의사가 좀 나오고 이래서 어떤 사람을 보러 그 사람의 자원으로 그냥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때, 참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는 데 있어서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음악영화제 스태프들도 세명대 방송연예학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스태프를 좀 몇 명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단도 세명대 졸업생들에 대한 위주로, 세명대 졸업생들 위주로 문화재단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인재로 좀 만들어주는데 좀 기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굴지 여행사를 통해서 지금 제천 골프 투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건의 하나가 이제 가이드 역할을 세명대 학생으로 이제 해달라 이거죠. 골프 치는 시에서 골프 안내, 골프 손님을 받으면 그 친구들이 골프 치고 제천 관광지 관광하고 또 제천 뭐 테이블도 태워주고 하면서 안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그쪽의 투어 쪽에 또 어떤 또 인재를 지역 인재를 좀 발굴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좋으신 말씀이고, 어떤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나 국제음악영화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좀 지역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바쁘신데 참 민서 측이 변화의 바람 또 열정으로, 남다른 열정으로 이렇게 시정 활동해 주셔서 시민 한 사람으로 또 감사하고, 또 기자로서 또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